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김용환 이해박는집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는 국민특보 김용환의 3박 5일 방미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께 고언을 갖다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미에 굉장히 뭐랄까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년에 감옥 갈지도 모른다면서요? 뭐 감옥을 내가 좋아하지는 건 아닌데 네. 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야죠. 왜 가셔야 돼요? 무슨 큰 죄를 지셨나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지금 내가 또 어제 또 아주 온건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자꾸 이렇게 악연이 쌓여요.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악연입니다. 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네. 악연이 쌓였는데. 네. 알다시피 제가 이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네, 5.18 민주화 유공자증을 반납하셨죠. 사모님하고 같이. 처리가 돼서 이제 그게 이제 권리 포기를 해가지고 네.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광주에 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똥개나 낀 방귀깨나 똥기면 큰일 납니다. 방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18 거기를 갔잖아요. 예. 갔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도에 5.18 유공자 가족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또 지급을 하겠다 그런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네, 이재명 지사. 내가 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한테 돈 주는 걸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나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또 그 당사자고 내가 포기는 했지만은. 네.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의사고 그러니까 돈 좀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이게 너도 나도 지금 그 정치권이 그냥 돈 퍼주는 일에 경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1억짜리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정세균. 그다음에 또 군대 갔다 오면 3천만 원짜리 이낙연 준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무슨 외국에 무슨 대학 안 가고는 1,000만 원 세계 여행을 시켜준다고 그러지. 이재명. 이러니까 네. 야당도 마찬가지죠. 야당도 그런 공약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때도 하고 그런데 이게 퍼주기라는 게 이게 퍼주는 게 이게 정말 그냥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퍼주면 되는 거 물이라면 괜찮겠는데 물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은. 근데 이 재정이라는 한계가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쓰고 나면은 갚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갚는 놈도 누가 갚냐? 자손들이 갚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자라는 젊은 아이들이 갚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지고 가야 될 짐이 지금 국가 부채만 1,000조가 넘고 기업 부채 공공기관 합쳐서 5,000조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 어디 바위 큰 거 어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울산바위라고 했어요. 설악산에. 설악산 울산바위를 하나씩 지고 살아야 돼. 이 젊은 아이들이 우리는 여기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은. 근데 이 정치인들이 그걸 막 그렇게 지돈 같이 쓰면 되냔 말이야. 광주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나 무슨 다 그런 돈을 그거를 왜 지 맘대로 쓰냐 그런 얘기예요. 몇 달 있으면 그것도 그만두실 분이.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이게 절차가 있는 거라면 보훈처가 있고 국가보훈처가 여기 예산과 이걸 생각해가지고 다 형평성도 있는 거잖아요. 무명용사들도 줘야지, 6.25 참전용사도 줘야지, 독립유공자도 줘야지, 그리고 5.18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는 있죠. 그러면 다 받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받았죠. 그러니까 난 좋다 이거야. 또 주는 것도 좋고 더 주는 것도 좋고 어려운 사람 더 주는 거 좋은데 우선 이게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이거 퍼주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좀 생각해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냥 5.18 갔다 가서 5.18 주고 천안함 가면 천안만 주고 세월호 가면 세월호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유공자가 이렇게 많은데 나라가 왜 이 꼴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공자는 왜 이렇게 많은데 나라가 이 꼴이냐.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시잖아요. 무공수훈자이기 때문에 이제 보분연금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줬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김 원장님 말씀의 핵심은 꼭 때때로 가서 무슨 인기 발언하듯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주에 가서는 자 5.18 유공자들에게 10만 원 더 주겠다. 또 그다음에 어디 가면 또 뭐 더 주겠다. 그러면 그
형평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가 지도자로서 발돋움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나름대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돈이 이재명의 돈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도는 그렇게 안 쓰죠. 그다음에 그 돈이 그러면 그 이낙연의 돈이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게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예. 세금이란 말이에요. 예, 예. 또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될 빚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지금 거기 경기도지사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이제 대선 후보 나가시면 얼마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까 뭐 이거 후보 결정되면 이제 바로 때려쳐야죠. 아니 그런데 이제 어떻든 네. 그런 분이 왜 그런 거를 그렇게 발설을 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예. 야, 그 좀 퍼주기 이런 거죠. 몰입애들 하는 짓은 그만하자 우리 정치가. 그래서 내가 이제 몰입애. 내가 이제 그걸 몰입애 정치라고 이름을 썼어. 몰입애의 행태 가운데 몰입애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폴리티셔너하고 스테이츠먼이 있잖아요. 네. 폴리티시언은 뭐 몇 달을 생각하고 이른바 정상배 한마디로. 그다음에 스테이츠먼은 뭐 정치인.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정치인이 네. 있잖아. 그러니까 네. 나는 이제 스테이츠먼이 되고 싶은 거야. 말은 네.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가 국회의원 되려고 뭐 별같 짓을 다 하고 뭐 대통령 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사람은 이거는 몰입애다. 이 스테이츠먼이 되지 못하니 네, 네. 그런 사람은 몰입애인데 몰입애가 하는 행동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죄악의 아주 그 제일 나쁜 일은 퍼주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파퓰리즘이라는 거란 파퓰리즘이죠.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베네수엘라로 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여기에 속아 자꾸 사람들이 지난 총선에 그렇게 속은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돈 퍼주면 표를 주니 안 준다고 뭐 받아먹기는 하고 찍는다고 하면서 다 손이 골로 돌아가니까 인지상정이라. 그러니까 이 매표 행위 이거는 민주주의를 깨는 가장 나쁜 토양이고 그렇죠. 나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번 대선은 포퓰리즘을 구사하는 정치인을 박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박멸. 네. 그래서 그 내가 만들어낸 일이 몰입애야. 네. 몰입애. 그러니까 저는 몰입애네. 우리가 이제 몰입애란 말을 잊어버렸잖아.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제가 찾아냈어요 서술. 예. 돈 막 풀고 막 하는 놈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지가 뭐 무슨 지르고 보자든지 막 퍼주고 보자는 네. 사람을 몰입애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자고 일단. 네. 이제 그래서 그 몰입애 정치를 내가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차에 아이고 광주 무슨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 경기도에 준다니. 네. 그거는 누가 다른 사람 얘기했다가는 5.18 폄훼가 돼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못해 그거는. 근데 원장님 하실 당당한 자격이 있는 게 그러니까. 왜냐니까 마침 그때 5.18 1980년 41년 전입니다만은 저는 5월 18일 날 서울에서입니다만은 공수부대 5공수 33대든가 하여튼 거기 서울대 의대에 있는 주둔에 있던 공수부대한테 잡혀갖고 4시간 반을 가다 죽지 않을 만큼 맞았고 그 당시 원장님 감옥에 어디 유치장에 계셨나요? 5월 16일 날 저녁부터 예비 검색이 시작됐죠. 예, 예. 김대중이 동교동에서 잡혀갈 때죠. 네네네. 저는 역천동 신사동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네. 들이닥쳐가지고 네. 계엄령은 12시부터 확대됐는데 예, 예. 11시부터 예비 검색이 시작됐어요. 예비 검색 시작됐어요. 그래 와가지고 나는 옷 갈아입으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네. 잡혀가지고 목을 워카로 누르고 그다음에 총을 여기다 대고 뒤로 노끈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갖고 잡혀갔다고요. 그래서 42일 동안을 거기서 두들겨 맞고 뭐 김대중 아느냐 뭐냐 내가 김대중을 그때 어떻게 알아 그 학생인데 그러니까 별거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야. 40일 동안을 이제 두들겨 맞고 뭐 예. 고문이라는 게 두들겨 맞는 거지 내가 뭐 물고문 이런 거 당한 건 아니고 예.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또 학교를 또 제적시켰어 두 번째 네, 내가 그렇죠. 치과대 5학년인데 네. 그 제적대에서 네. 그때 이제 또 우리가 또 학권 시위를 또 전두환 학살 이런 것 막 주장하니까 해가지고 예. 사진 수배가 됐죠. 내가 배우 조정이라는 게.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사진 수배를 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생활하고 근데 네. 계엄령 해제되니까 구속은 안 됐어. 네네. 그 노동자 생활 6년 하고 치과대학을 15년 다니고 예. 그동안 아버지를 땅에 묻고 예. 그렇게 이제 동생들은 박살이 났고 가사는 다 탕진했고 사모님도 그때 잡혀가셨죠. 그리고 이제 아내는 그 뒤에 우리가 결혼했지만 그때 잡혀가서 예. 6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고 네. 전두환 법정에 섰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5.18 민주화 유공증 그거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뭡니까? 바로 30 의원이 73명 의원들 이른바 그 민주화 유공자법을 갖다가 뭐 바꾸어서 자자손손 해먹겠다 포기했더니 또 이제 자식분들이 또 예. 기념해 주셨다면서요? 예,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게 그만 이제 우리는 40년 받아 먹었으니까 네네. 이 우리가 뭐 죽은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뭐 학교 좀 잘려갖고 한 10년 늦게 한 건데 네네. 그런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거 안에서 책 읽고 뭐 시 쓰고 했으니까 됐고 그런데 이제 그만하자 지금 우리가 이거 마르고 닳도록 해 먹어야 되냐 이거 그만하자 그게 내 생각이고요. 예, 예. 그냥 그 계속 할 분들 어려운 분들 그냥 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네. 그런 분들 탓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 만나 장기표하고 저하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납하고 그 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죽고 뭐 그 천안함이나 뭐 무슨 한 사람들한테 돌려주자. 네네.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돌려주고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좀 하자. 우리 민주화 네. 운동 제2의 민주화 운동 하자. 네. 그런 모임이 만들어져요. 오늘요? 오늘 점심 때부터 5월 20일이군요. 오늘 이제 한 서너 명이 만나서 이제 밥을 예. 먹으면 이제 한 예. 2, 30명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몇백 명 더 만들어지겠죠. 네네네. 이제 그래서 민주화 운동 그 뽀다구 내고 그 훈장 타는 것처럼 그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놈들을 그 좀 뭐라고 할까 비판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광주 그걸 주는데 누가 국민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가 불편하잖아요. 참 핵심이네요. 진짜 그만해라. 그런 거 못하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재명 지사 이거 우리 광주와 민주화 운동의 가오를 죽이는 일이야. 이거 몇 사람은 더 받을지 몰라도 네네. 그동안 받고 있고 네. 근데 더 준다는 건데 네. 더 준다는 거 갖고 생색내는 건데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더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리고 광주가 고립되는 거야. 광주가 고립되는 겁니다. 그래, 사실은. 왜 그런 데다가 몰입해 같이 그런 일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야, 저놈 저 당대니 뭐 저 광주에 가가지고 전두환하고 똑같은 놈이다. 무릎 꿇고 하더니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건 반대하는 놈으로 봐서 저 정당은 전두환 정당, 노태우 정당에 그렇게 하니까 사과하라고 그러고 김영환은 저걸 빨리 자르라고 그러고 당에서. 자르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편지를 썼어. 아이고 지사님, 나는 저 봤어요. 나는 국회의원도 잘렸고 저 당에서도 잘렸고 예. 지역위원장도 김종인한테 잘렸고 나 예. 다 잘려가지고 지금 당원 하나 남았는데 네. 그거까지 자르면 전당원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직이 하나도 없다. 네. 내가 공직기기. 예, 그러니까 그거 당원만 좀 남겨두면 안 되겠냐. 두버 살피소서. 그렇게 약간 내가 이제 좀 놀리기도 하고 하려고 예, 했어요. 그리고 예. 내가 이제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는데 뭐 자기는 어떻고 뭐 오세훈도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제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어. 이거 박원순이가 한 거야. 이게 박원순이가 몇 년 전에 해가지고 2, 네. 3년 전에 해가지고 작년부터 그렇게 해갖고 뭐 10만 원씩 주는데 박원순이 줄 때도 거기서 연금 받는 사람은 빼고야. 예. 그러니까 야, 좀 이재명 지사 뭐 좀 알고 좀 해라. 이렇게 헛발지고 하고 또 그게 그 명예훼손이 허위사실 유포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법정에 가가지고 대법원 판사들이 그래 12명 중에 7명은 무죄고 5명은 유죄인데 예. 7명 무죄 때린 사람들이 거짓말에는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고 네.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이건 소극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 무슨 표현의 자유를 뭐 어쩌 해가지고 무죄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잘못한 것도 사실 확인 안 하고 저렇게 나한테 막 오세훈을 주는데 이것도 다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당을 막 그렇게 음해하고 그랬으니까 사과를 하든지 그 또 소극적인 거짓말이니까 봐주셔 그러면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이게 지금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정상이에요. 저 사람 정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제가 보면 내가 정상인데. 아니, 김 원장님 정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거 있죠. 흔히 지금 보면 전 이재명 지사의 마음을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니까 일단 여론조사하면 1등이야. 압도적 1등이야. 아니 그쪽 진영에서 이낙연보다 거의 더블 스코어로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보면 홍준표 의원 이야기대로 죽어도 저 문재인 대통령은 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되는 걸 못 보겠다고 그러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거기다 그 뭔가 초조한 거야. 초조한 데다가 보면 김부선이 뒤에서 찝쩍찝쩍대지. 그다음에 윤희숙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은 말만 꺼내면 들이받잖아요. 거기다 그래서 조금 윤희숙 그만합시다. 그리고 좀 돈 좀 풀려고 그랬더니 지난 3년 전부터 지금 보면은 아니 왜 하늘은 갖다가 나 이재명을 낳고 왜 또 김용환을 낳았는가. 지난번에도 그 결국 보면
어쨌든 그때 그 문제, 그 당시 같이 경기지사 후보로 토론하시면서 거기서 나와서 결국 대법원에서 소극적 거짓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아유, 내가 두 김씨하고 한윤씨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윤희숙, 김부선, 김영환. 나는 빼주시 나는. 왜요? 나는 지금 선거에 나갈 것도 아니고 이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내가 지금 제일 그 싫어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국가의 채무를 이건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예요, 사실. 자기 돈이 아닌 세금을 가지고 표를 사는 행위고 네. 그걸 가지고 현재를 사가지고 미래를 망치는 일이고 네. 현재를 먹고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중국집 주방장을 하셨는데 네네. 무학이었는데 예. 돌아가실 때 요구르트 한 잔도 제대로 못 잡수고 내가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38kg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시골에 땅이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 한 몇천만 원 되는 땅이야. 내가 이제 운동권이니까 아버님 그 땅을 팔아가지고 네. 화양동 계곡에 있는 건데 네네. 팔아가지고 잡수실 건 잡수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배채는 소리를 많이 한 거야. 네네. 그냥 우리 어른들은 그걸 안 했잖아요. 네. 나무를 심었어 거기다. 낙엽송을 심어놨어.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낙엽송이 한 30m, 40m 되는 큰 낙엽송을 볼 때마다 아버지 거기 갈 때마다 나름들이 낙엽송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안고 아버님 이걸 팔아서 요구르트 잡수고 하루라도 더 살고 가시지 않고 이걸 나를 위해서 이 나무를 심을 때의 그 어른들의 생각은 네. 지금 몰입애들이 하는 정치하고는 정반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허리띠를 돌려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이걸 다 털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마르고 닳도록 터먹고 있단 말이에요. 야, 진짜 저 무서울 정도로 털어먹. 그래. 이거는 이 새로 하나 용어를 하나 만드시죠. 이거는 해적, 강탈입니다. 미래 세대를 강탈하는 그래서 거예요. 내가 이제 제일 그게 한 게 나 이제 경제학은 잘 모르는데 경제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네네. 그 국가 부채가 네. 민간 자산이라는 거예요. 국가 부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국가 돈을 들어와서 쓰면은 네.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민간이 네. 한다 그런 얘기. 네. 민간은 자산이 된다 이게 네. 왜 저 기업이 뭐 빚이 많지만 그것도 자산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산 뭐 우리 흔히 이제 상업 시간 고등학교 상업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빚도 자산이다. 빚도 자산이다. 뭐 자산은 뭐 빚 플러스 자본이다. 에이.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빚을 갖다 쓰면 네.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니까 재정이 전부 악화된단 말이에요. 또 빚이 많이 늘어나면 신용이 나빠져가지고 네. 금리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신용 네.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예, 예. 또 빚을 갖다가 좋은 데 쓰면 되는데 막 뿌린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막 코로나 때 뿌렸지 막 예. 그 광주 부상자 그 사람들한테 뿌리지 막 뿌리고 나면은 네. 어떻게 되느냐? 그게 민간으로 가서 그게 생산에 들어가 가지고 돈을 더 벌어내는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게 돈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 네. 그렇잖아요. 빚에다 써보면 그냥 쓰는 건 쉽고 갚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그런 상식인데 네. 정치인들은 이게 빚을 마음 놓고 써야 된다 그런 얘기. 미국이 막 뿌리니까 우리도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지만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 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달러 찍어내면 그만이에요. 돈도 있고 자산이 있고 그게 자원이 있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할 건 없지만은 정치인들이 그런 내일을 내다보지 않는 표를 위해서는 막 내치려고 보는 이런 정치를 몰입의 정치라고 하는데 네. 몰입의 정치의 한 부분에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후보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의 그런 몰입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표를 안 찍어야 돼. 네. 근데 내가 이 저 종편에도 그렇고 우리 비대위에서도 내가 참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네. 포퓰리즘을 당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없어요. 먹기 때문에 네.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으로 막아야 된대. 네. 그러니까 기본 소득을 100조로 투입한다면 우리는 우리는 200조로 투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묻고 따블로 아닙니까? 참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종편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그 최모식인가 하는 분이 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막아야 된다고. 그래 선거 이기고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지더라도 네. 선거 지더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되는 일이 있어. 그거 중에 포퓰리즘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번 최근에 내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젊은 이들이 네. 송영길을 포함한 민주당 사람들 만난 거야. 이번에 최근에 만났죠. 그래가지고 걔들이 얘기한 거야. 돈 준다는 얘기에 우리 안 속는다. 네. 우리 안 찍는다 이제 그런 네. 거 같고. 네. 민주당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냐 이게 지금 하나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 포퓰리즘의 부담을 그 울산 바위를 지고 살아야 되는 얘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떠나고 나면 그만이야.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선배들 가운데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바른 말을 하고 네. 이거 좀 나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하고 경고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 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뭐 국회의원 사선하셨고 장관도 하셨잖아요. 뭐 그거 했든 안 했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몰입의 정치를 몰아내야 되고 네. 우리 방송도 거기다 초점 맞춰서 나라를 위해서 네.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든 나라냐 말이에요. 네. 이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뭐 클릭수 좀 올라가고 뭐 광고료 조금 더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옳은 일을 하다가 죽자 그런 얘기죠. 내 얘기는.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자, 아까 계속 이제 포퓰리즘 얘기하셨는데 포퓰리즘의 사실 대명사는 아르헨티나의 페론이죠. 페로니즘. 그 페론과 그 부인 그 두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마구 에비탄가 뭐 누구지? 뭐 있어요. 그래서 노래 나온 게 에비타잖아요. 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물론 그 에비타는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글이 뭐냐니까 그 아편 중독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 원장님 걱정하셨던 대로 그나마도 우리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송영길 대표와 만났던 20대 청년들이 21살 21학번이더라고요 다들. 우리 돈 준다고 표 안 찍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것이 진심이길 좀 바래요.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찍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네. 제가 이제 여러 다양한 삶을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세 가지를 심어요. 네. 하나는 이를 심습니다. 이 심고 그다음에 시골에 가서 나무를 심어요. 나무 아까 말씀한 심고, 예. 하얀 계곡에 아버님이 심어놓았던 그 낙엽수. 나무를 심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를 심습니다. 네, 시를 쓰냐. 내가 아침마다 이거 글을 써서 네네.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내다가 아무도 뭐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내 글을 읽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기쁘다니까. 네네. 내가 밤을 새서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쓴다. 네네. 그래서 저기 좋은 글을 써서 보내려고 노력은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시를 쓰는 일, 글을 쓰는 일은 정치예요. 네. 그지?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거는 시골에 가서 뭐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빨을 심는 건 내가 생계로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세 가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정치 같아요. 시 쓰는 것이. 뭐 여기 이런 데 와서 뭐 해봤더니 돈도 안 주시지. 거기다가 뭐 떠들어봤자 욕이나 붙지 예, 뭐 그래. 예. 저놈은 지금 뭐 무슨 정치하려고 좀 저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일을 심으면 또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무는 심어놓으면 나무가 그냥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동시에 자라지 뭐 요거 먼저 자라고 저거 먼저 자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이것도 생산적인 거고 이빨 심는 거 생산적인데 그 이재명하고 싸우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네. 저 감정만 소모되는 거. 예, 예.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큰 변화가 있어요. 지금 제일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건 저출산 고령화예요. 그렇죠. 이게 밀려와 나라가 없어져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네. 그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돼. 그게 예.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몰입애들이 아닌 이상은 그걸 또 제일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로 해가 국토가 환경이 부서지고 있어요. 네. 미세먼지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아. 우리가 24몇 마이크로그램 퍼 스퀘어예요. 27 정도 그때요. 네. 근데 핀란드가 500개 안 돼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공기를 못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죠. 네. 지구 온난화 이거 진행되는데 CO2가 지금 뭐 계속 막 우리는 거대 지금 공장에서 막 뿜어 올라가잖아. 화력 예. 발전소 올라가지 저기 포항제청 올라가지 자동차 올라가지 조선 올라가지 거대 기업들 제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겨우 생각하는 게 나무 자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산림청에서 30억 그루를 자른다는 거예요. 지금 30억. 나무를 잘라서 거기다 뭐 태양광 깐다고요? 나무를 잘라서 거기다가
어린 나무를 심으면 어린 나무가 우리 우리 한 4, 50대 우리 에너지보다 폐활량. 그게 이제 산소를 더 많이 빨아들이고. 뽑아내고 이산을 끌어들이니까 네. 30억 그루를 자르고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지금 그 나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30억 그루예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생각한 거야. 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지구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기후변화. 바이든이 돌아왔어. 저 파리 협약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서 이제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는데 또 써준 거 갖고 읽었잖아요. A4. 2050년까지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2050년 그 멀리 잡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2030년 막 이던데 에너지 제로 CO2를 내보내는 거하고 CO2를 들어오는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산림청장이 집에서 보니까 이거 할 일도 없는데 보니까 나무를 자르면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3억 그루를 자르는 걸 했어. 제천 뭐 단양 어디 다 해서. 그 산림청장 목을 잘라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단견인 것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 네. 30살 됐을 때는 나무가 산소를 배출하는 양이 작지만 40년, 50년, 60년, 100년 된 나무는 엄청 많이 뿜어내는 거가 네이처에 나오거든. 다 연구가 돼 있거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리까리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나무를 심는 일과 나라의 미래가 되는 일인데 이게 나무는 누가 심었냐? 박정희가 심었다 그러니. 파라의 식목일 만들어서 그 당시 나무 기억나시죠? 매년 그 4월 5일 되면 대통령이 직접 유경수 여사랑 가서 나무 함께 심고 계속 보도했죠. 박정희가 심고 문재인이가 자르는 거야. 지금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이 나무를 자르고 우파 정권이 나무를 심었어. 예.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좌파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다 박정희 때 또 만들어준 거죠. 고교 평준화 문제라든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중요한 좌파 정책은 전부 박정희 한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우파 정책은 누가 했냐? 김대중이 했어요. 예. 기업 구조조정하고 신자유주의로 하고 맞아요. 뭐 IMF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랬지만 네. 오히려 시장 경제에서 자유주의적 하이데크식의 경제 개혁을 한 사람은 김대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우파 어디 좌파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이 상황이. 그런데 운동권 놈들은 지들이 진보고 지들이 좌파고 지들이 개혁이라는데 얼치기 개혁만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부동산이 뛰고 전월세 대책을 내면 전월세가 뛰고 전부 역풍 맞아가지고 검찰 개혁한다면 검찰 죽이고 언론 개혁한다면 언론 죽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 이거를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내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네. 별의별 일을 다 겪었고 다 한 사람이라 네. 내가 그래도 광해에서 외치는 소리 한 소리가 있으니까 네. 이 원전이 이게 미친 정책이다 이놈들아 이건 망국이다 이거는 네. 이거 나라 망해. 네. 그 왜 30억 불을 자르냐? 그 원전 하나만 세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화력발전소 대신에 원전 세우면 그거는 이제 탄소 제로니까. 탄소 제로죠, 원전은.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니들 그러면 안 돼. 미쳤어, 니들. 원전이 불안하다고 하면 왜 그래 중국에는 그런 100기씩 만드는 니들 왜 가만히 있냐? 왜 미국 바이든은 왜 원전 다시 리네상스 한다는데 가만히 있냐? 그 빌 게이츠가 요즘에 바람 펴서 좀 문제가 있지만 빌 게이츠가 그 소형 원자로 만들어가고 네. 이거 한다고 해서 그 회사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왜 네. 그걸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니들만 똑똑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지금 세계의 지성들이 다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럼 후쿠시마 났는데 일본이 왜 원전을 포기 안 하냐 그래. 네. 그러면 그다음 미국이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왜 원전 포기 안 하냐? 네. 그러면 이런 걸 다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원전도 살려야 되고 에너지에서 네. 또 CO2도 저감할 기후 변화도 해야 되고 네. 또 하나 경제가 그동안엔 모든 에너지와 그의 중심이 탄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탄소. 네, 네. 탄소의 시대에서 예. 산소 내지 수소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탄소의 시대는 뭐냐? 석유화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화석 원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CO2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자원이 고갈돼서 안 되겠어. 네. 그 가만히 보니까 수소를 쓰면 되겠어. 네. 수소는 물에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수소를 하려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원전을 갖고서 하는 원전.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하는 네. 방법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이건 낮에는 빛이 들어와서 전기가 생산되는데 밤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밤에는 또 그러면
이게 지금 축전지를 만들어야 되고 수소가 안 나오지 않냐. 예, 그러니까 예. 축전지라는 게 ESS라는 에너지 네. 세이빙 기술인데 예, 예. 아직까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형 원전을 만들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그린 수소라고 그래요. 네, 네.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경제에 에너지를 쓰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수소요 하고 지금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수소를 했는데 수소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 원자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탈원전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이 어제 반도체 가셨더라고. 어제 잘하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잘했죠. 네네. 그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지금. 또, 기술 이거에 흉내 내는데 잘 했는데 원전을 가야 돼요. 맞아요. 원전을 가서 그 원전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소형 원전은 어떻게 디자인되고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안철수예요. 그렇네요. 안철수가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참 훌륭한 거는 네. 나는 그 양반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나보다 못한 게 많아. 예? 키도 나보다 작고 돈 많이 있는 거 말고는 나보다 못한 게 많은데 네. 참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걸 잊어버렸지. 아이고 잊어먹어. 얘는 있었네요. 동그라미 재단. 예. 거기다 1,500억을 냈어요. 네네.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한 몇천억이 더 됐을 거야. 네네.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돈 자기 재산의 반을 거기다 냈잖아.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비를 주고. 네네. 근데 요번에 내가 하나 알은 건데 카이스트 교수한테 네. 돈을 몇 억씩 주는 거야. 어. 거기서 동그라미 연구비 지원이죠. 연구비 예. 지원을 하는 네. 거야. 그 뭐를 하는가 봤더니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돈을 안 줄 거 아니야. 아. 연구비를 안 주니까 소형 원자로를 설계하는 일에다 돈을 줬어. 정문ski 교수한테 아, 돈을 줬는데 스마트 원전 말씀하시는 거죠. 조그만 거. 예. SMR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에 돈을 줬어. 동그라미 재단에서 네네네. 줘가지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네. 그것만 주지 않겠지. 뭐 예, 예. 많이 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이제 그런데 안철수는 그건 알고 있지만 어디 가서 내가 동그라미 재단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 내가 나는 동그라미 재단에 한 100분의 1만 투자했어도 엄청 떠들고 다닐 거야. 은근히. 예?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할 거야. 이야, 우리 김영환 원장님 다 잘하시는데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고요. 음치시구나. 아니 나 음식 안 내. 나 아, 그래요? 노래 엄청 잘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 재단에서 그런 걸 하면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소형 원전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봤어. 네. 그냥 알고 있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예, 예.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알고. AI가 조류 독감이 아니고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거, 예, 예.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 알아야 돼요 지금. 네네. 예? 그래 원자력도 알고 핵도 알고 미세먼지도 알고 네. 백신도 알고 구제역도 알고 뭐 산림 녹화도 알고 뭐 다 알 수가 있 네. 자연과학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발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얘기 이제 그만하자. 그런 내가 상복을 벗자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거 하고 네. 내가 생각할 때는 박정희 시대에 느끼지 못했던 어젠다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김대중이 아무리 똑똑하고 책을 봐도 안 되는 네. IT 이후의 시대, 네. 바이오의 시대, 네. 그다음에 신약의 시대, 수소의 시대. 시대. 예. 이런 기술의 발전이 막 오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피아노가 쇼팽이 네. 300년 전에 400년 전에 태어나면 쇼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없었으니까. 네네. 피아노라는 게 생기고 난 뒤에 쇼팽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부터 있었던 거 기술이고 과거부터 있었던 장르처럼 백남준이 그럼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비디오 아트가 어떻게 생겨요? 텔레비가 없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과학기술과 같이 가는 거예요. 네네. 과학기술만 갖고는 안 되지만 과학기술과 같이 가는 거예요. 네네. 과학기술을 아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정치예요. 지금 오늘 바이든 할 때도 바이든이 그거 아니에요. 반도체 배터리를 알니까 그 지금 정치가 되고 협상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력이고 그게 외교고 그게 국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변호사가 한 70% 우리 지금 국회에서 70%.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아까 얘기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쫙 그거 하고 뭐 산성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 문제부터 먹거리 문제, CMT, MIT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이면서 네. 대체적으로 생명 환경에 관한 문제. 생명과 환경. 네. 생태 환경에 관한 문제예요. 예.
이 생태 환경이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네.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어젠다가 글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치권은 그냥 박 터지게 싸움만 하고 뭐 무슨 뭐 5.18이 어떻고 세월호가 어떻고 맨날 그것만 옛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네. 네. 김대중 정신만 가져오면 돼. 민주주의 정신만 네. 가져와. 지역균형 반칙과 특권의 노무현 정신만 가져오면 된다 그러네. 네.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강병과 그 국민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 하면- 서민을 위한 하면 된다는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매 그 사람들 갖고 그 영정을 놓고 싸우고 네. 그 상복을 입고 싸우고 맨 그렇게 왜 5월 18일 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전부 광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며칠 사이에 또 다 봉하마을 가야 돼. 5월 23일이죠. 다음에는 또 양산 가야 돼. 양산 가야죠. 아니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그 나라를 뭐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봉하마을 안 갔잖아. 안 가죠. 나 여기 성공한 대통령 돼서 오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안 갑니다. 안 간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섭섭해하실 분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산소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여기 우리 동작동 네. 묘지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시간 나고 건강도 좋으면 그럼 가시면 되는데 네. 우리 같은 사람 가면 안 되지. 이빨 뽑아야 되고 이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옛날에 그 죽은 사람들 얘기 좀 그만하고 네. 그래서 존경하자 그러니 존경해. 네.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미래를 개척해야 되잖아. 우리 애들을 위해서 개척해야 되잖아. 그 삼소 시대가 오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막 배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전기차가 전부 엔진이 없어지니까 자동차 그 부품 사오제 산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일자리가 다 날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수소로 가야 되는지 전기차로 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DMA 기술이라는 거 알아요? 핸드폰에 그 CDMA 기술. 아주 예전 거 아니에요? 그렇지. CDMA 기술을 해야 되느냐, 네. 뭐를 해야 되느냐, GSM 기술을 해야 되느냐, 네. 붙어서 표준. CDMA로 갔잖아요. 우리나라 CDMA 같잖아. 시장은 GSM으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유럽 시장하고. 네. 그러니까 삼성이 CDMA를 잡아놓고 네. 시장은 우리 CDMA에서 세계 1등이 됐어. 그걸 네. 가져오느냐고 돈을 엄청 쓴 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죠. 퀄컴인가? 퀄컴이야. 좀 알죠? 퀄컴. 퀄컴이 뭐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네네. 그런데 조그만 회사에서. 그런 건데 우리가 살린 거예요. 애니콜이 살렸죠,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국회에서 얘기했어요. 퀄컴이 네. 너무 돈을 많이 가져왔다 한국에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애틀이라는 데가 있는데 애틀이가 네. 퀄컴에다가 소송을 내라. 내가. 니들이 퀄컴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연구원이죠, 애틀이죠? 저 분당이가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이 예, 예. 분당이 아니라 지금 대덕단지에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연구소예요. CDMA를 도입했으니까 CDMA 원천 기술은 니들이 가져와서 우리가 네. 했으니까 로얄티를 줬는데 그때 한 10억 불 줬었어요. 네. 지금 이제 한 100억 불 들어줬을 거예요. 주니까 좋다. 그거 갖다 우리가 또 장사했고 핸드폰 팔았으니까. 근데 그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그 기지국을 만들고 어떻게 통신을 하고 어떻게 테이크오프 그 이제 요 기지국에서 요 기지국을 갈 때 그 뛰어가서 가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런 기술과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한 거다. 네네. 우리가 실험해 봤으니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상용화 기술이라고 그래. 네네. 상용화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고 원천 기술은 거기 갖고 있으니까 네. 상용화 기술료를 내라. 음. 그 싸워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나하고 김영우 의장하고 싸웠어. 그 국회에서 막 이놈들 너무 이 착취해가고 우리 국민들 말 핸드폰 하나 사면 40% 그걸로 갈 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틀이가 정신이 바짝 났어. 그래서 그쪽에 상의했어요. 네. 그 상용화 기술료 다시오. 소송하여.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받아왔냐. 얼마 받았어요? 좀 여기서 잘못하면 또 소극적 거짓말하고 그게 아주 상당수를 받아왔다. 2억 불을 받아왔어. 2억 불. 어. 그러니까 2,600억이 환율이 1,300억이. 예, 예. 2,600억을 우리가 받아온 거야. 국회의원들이 싸워가지고. 네네. 어? 이게 몰입의 정치하고 다른 반몰입의 정치예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과학기술과 함께 가는 정치네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감사패도 받고 네네. 나하고 김영우 의장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네. 내 국회의원 하는 중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그걸 보람 있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전부 몰입애들이 돼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황태선 TV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클릭수가 작더라도 네. 오늘같이 이렇게 좀 들을만한 얘기가 왜 산소시대로 가는가? 네. 수소시대로 수소, 가는가? 수소. 수소시대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원자력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애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미래로 가야 되는가? 미래, 대안, 전략 이런 걸 갖는 TV가 되보자 그런 얘기야. 그래, 알겠습니다. 망하면은 내가 이빨 뽑아서 도와줄게. 박아주셔야죠.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1년을 갖다가 살려면 이를 박으십시오.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키우십시오. 그러나 우리 김영환 원장님 100년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계십니다. 자, 네. 김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